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거는 비단 지정학적인 불안뿐만 아니고 그 향후 다가오는 그 기후 위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손을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에너지 위기가 나타나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기 가격을 올리는 게 답이냐? 그럼 이제 사람들도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이게 또 인플레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채권 시장의 문제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금융시장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사이사이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제목으로는 채권 시장의 불안과 한전, 그리고 한전의 적자와 에너지 전환, 그리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전력이 채권 발행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 10조에서 11조 정도 규모로 채권을 발행을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만 20몇 조로 이렇게 채권 발행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한국 채권 시장의 규모가 한 250조 이상이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전력은 공기업이라 채권 등급이 최상 등급입니다. 트리플 A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낮은 금리로 채권 발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전이 올해 들어서 채권 발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최상급인 트리플 A임에도 불구하고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5% 중반대 이렇게 채권 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전보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굉장히 높은 금리로 이렇게 채권을 발행해야만이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발행한다 하더라도 이게 잘 안 팔리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전보다 사실 신용도가 좋은 기업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회사의 채권이 이렇게 안 팔리게 되니까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채권 시장에 지금 난리가 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김진태 사태까지 더해져서 문제가 이렇게 증폭된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전채가 채권 시장에 사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전력 산업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력 산업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전과 송전, 그리고 배전, 그리고 판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발전은 발전자 회사 6개, 한수원을 비롯해서 6개 회사와 그리고 민영발전소 약 한 3,500개 정도에서 전력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전력은 발전사 회사인 경우에는 100% 전력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요. 민영발전소인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도 하고 남는 전력은 전력 거래소를 통해서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또 민영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은 전력 거래소에서 구매를 해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민영발전소에서 판매하는 이 판매 전력 가격은 한전에서 판매하는 전력 가격과 동일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민영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소매 판매한다 하더라도 가격을 한전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높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전은 어쨌든 전력 거래소에서 모아진 전력을 도매가로 구매하게 되는데 이 전력 구매 도매가 이 단가가 굉장히 올라간 게 문제고요. 그리고 한전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가정이나 상가, 공장의 전력을 소매로 판매하게 되는데 이 소매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한전의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력 도매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저거랑 똑같습니다. 한국전력도 어디선가 전력을 사 와가지고 그걸 파는 거잖아요. 근데 전력을 사올 때 도매 가격이 작년 말하고 올해 지금 상황 비교하면은 3배에서 4배 정도 올랐어요. 그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워낙 그 에너지 가격 원가 자체가 올라간 것도 있고 환율 문제도 겹쳐가지고 예. 3배, 4배가 올랐는데 이야. 채권 시장의 불안과 한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한전이 올해 들어서 채권 발행량을 급격하게 늘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전의 적자와 채권 발행에 대해서 자본시장연구원 박사이신 황세훈 박사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께 그럼 여쭤보고 싶은 게 한전이 왜 이렇게 대량으로 채권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최근에 이제 한전 적자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혹시 그것 때문입니까? 네, 뭐예요? 한전 적자를 메꾸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채권들을 발행해서 외부로부터 이 자금 수요를 받는 거고요. 예. 지금 한전은 적자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기는 발전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예를 들자면 천연가스라든지 원유라든지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상태에서 지금 환율까지 높아졌잖아요. 따라서 연료를 조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했고요. 원가가 엄청 올라간 네.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사용료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살짝 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높아진 원가를 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전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적자가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적자가 쌓이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으면 경영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한전의 경영세도 그렇게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적자 상태가 엄청납니다. 예. 네, 잘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어서 그 한전의 어떤 채권 발행이 채권 시장에 어떤 불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홍기빈 박사님 이야기를 연속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전의 그 적자 사태는요, 사실은 에너지 위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채권 시장의 경색 문제로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사실은 원인은 에너지 위기가 나타난 건데 우리나라에서 한국전력이라고 하는 소유구조 지배구조의 특성 때문에 이게 지금 채권 시장으로 압력이 일종의 풍선 효과처럼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그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은 올리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정책 결합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아직 없어요. 그다음에 올해 벌어진 일인데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에는 이게 사태가 좀 훨씬 더 근본적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국유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유화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꾸 그 공산주의의 기억을 떠올려서 제가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그거 뭐 몽둥이로 때려잡아서 회사 뺏는 그게 아니고 주식 그 소유 구조를 바꿔가지고 주식을 좀 더 사들이는 식으로 해서 이러면 이거를 그 전력 회사들을 갖다가 국유화하게 되면은 이 여기에서의 채무 구조라고 하는 건 국가의 책임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이거는 국채를 발행해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이게 10년, 20년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채무의 구조 조정이 벌어지니까 이걸 통해서 채권 시장으로 이게 넘어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에너지 가격을 올리고 정부가 보조금을 주든가 아니면 아예 그 전력회사 자체를 그 국유화해가지고 국가 채무로 해결을 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부채 구조라고 하는 게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은 고스란히 채권 시장에서 채권 발행으로 메꿀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보이니까 채권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패닉이랄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경색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근데 한전 문제가 당장 뭐가 풀릴 것 같지는 않고 이러면 한전은 계속 그러니까 이 그 채권을 발행을 하고 그러면 채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여기서 그럼 잠깐 쉼표 찍고 네, 두 박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어쨌든 원자재 LNG라든지 석탄 이렇게 이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자재죠. 이것들의 수입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한전에서 전력 구매 비용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우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력 비용, 그렇게 전기료도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조금씩밖에 증가를 못했으니까 결국 한전이 적자가 났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구조면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다 보니까 회사 운영을 위해서 한전은 계속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두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본적으로는 전기요금을 엄청나게 올려야만이 한전의 부실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전기요금으로 이렇게 다 전가할 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홍기빈 박사님 말씀했다시피 국가가 이 발전이라든지 한전의 어떤 주식을 더 많이 사들여서 국가의 어떤 기업으로 공기업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국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이렇게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또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금융시장적인 측면이 아니라
뒤에 잠시 말씀을 드릴 건데 에너지 전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하는 걸 여러분들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 한전의 적자와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굉장히 심각하다. 특히 발전에 들어가는 LNG라든지 석탄 가격의 어떤 수입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서 우리가 발전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다 보니까 한전이 전력을 구매하는데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우리는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 금융적인 방법으로 극복할 수도 있겠으나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우리가 이 원자재 가격이 또 상승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저는 가장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NG 발전이라든지 석탄 발전을 하지 않는 쪽으로 빨리 산업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써놨다시피 LNG 발전과 석탄 발전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빨리 에너지 전환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전환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럽이라든지 미국만큼 이렇게 에너지 전환을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미국의 IRA법이나 그리고 유럽의 그린딜 정책, 이런 정책들이 다 뭡니까? 다 그린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이런 정책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에너지 전환이 세계적인 추세란 말입니다. 이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그린 산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유럽이나 미국의 생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유럽이나 미국처럼 이 그린 산업 쪽으로 산업 전환을 해내서 여기를 통해서 이 산업 전환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 빨리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게 제가 누누이 드리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보면은 좀 걱정스러운 거죠.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서 이렇게 역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NDC 2030 에너지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수립했던 내용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수정을 했는데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을 살펴보면은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 때 세웠던 것에 비해서 8.9% 증가하는 쪽으로,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쪽에서는 8.7% 감소하는 쪽으로 에너지 정책이 잡혔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쪽을 이렇게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에 반해서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저는 크게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2023년도 예산안에서 보더라도 원자력 쪽은 예산이 증가하는 반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이다시피 이 전기라는 게 우리가 단순하게 과거에는 그냥 뭐 석탄이든 LNG든 막 발전해서 이렇게 전기를 막 썼는데 앞으로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고 싶다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그걸 용서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세계적인 추세에 보조를 맞춰서 우리나라도 산업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그린 산업 쪽으로 산업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강제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그 길로 갈 거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루라도 빨리 그쪽으로 해서 기술이라든지 그쪽 산업에서 굉장히 한 발이라도 앞서가자는 겁니다. 한 발 앞서가는 것과 한 발 뒤쳐져 따라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미래는 그린 산업이 대세다.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미국의 IRA법, 유럽의 그린딜 정책. 왜 그런 정책에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바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면 우리도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세계는 하나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 그린 산업 쪽으로 산업 전환을 해야 된다. 빨리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인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